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닉 관련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공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은 그렇게 당황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시장부터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상 유례 없는 증시의 급등이었습니다. 워낙 단기 하락폭이 컸었는데 단기 상승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거 과열이냐 아니면은 이 숏 포지션을 잡고 있던, 다시 말해서 하락 베팅,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다시 상승으로 포지션을 전환하면서 기계적인 매수였냐, 여기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과열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하게 된 배경에는 그 이전부터 한국 증시 그리고 반도체 업종 이 하락 베팅을 하던 외국인들, 이런 외국인들이 이 상승으로 다시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왔다. 여러분들 공매도 잘 아시죠? 공매도가 숏 커버 하잖아요. 숏 커버. 숏 커버라는 게 공매도를 했던 것을 다시 이 시장에서 사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사들이느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이익이 날 정도로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시장에서 사들이고요. 아니면은 주가가 너무 크게 상승을 해서 손실이 크게 날 것 같으니까 빨리 이 주식을 사가지고 갚는 거, 이런 형식으로 바꾸는 이런 포지션의 청산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열로 보기보다는 급락 후 일시적인 반등인데, 여기에 상승을 좀 밀어 올렸던 거는 그동안의 숏 베팅, 다시 말해서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이러한 포지션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가 17.91%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11.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매도를 좀 많이 한 이 매매 주체 같은 경우는 개인이 9조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9조 넘게 순매도하고 코스닥에서는 약 5천억 정도 순매도하고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런 큰 규모로 매도를 했다.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 심리가 그동안의 변동성으로 엄청 약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번 뜨겁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량도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기준 예탁 잔고도 이제 현금 기준으로 좀 더 늘었죠. 이게 오늘부터 적용이 됐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도 줄었으니까 이제 좀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 그렇게 크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 선물로 장난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다 순매수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바로 그동안에 이 매도 포지션을 했던 거, 이걸 청산하면서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과열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16%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 증시에 특별한 지표 발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상승해서 시작할 것 같고, 그리고 하락장에서 더 크게 변동성을 키웠던 그 이유 중 하나가 밝혀졌죠.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창립자로 애션 브레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젊은 친구예요. 그리고 오픈 AI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베팅을 했었냐면은 반도체 주식들은 거의 뭐 4배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하락에 베팅을 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도체 주식들이 이 하락을 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게 청산이기 마진콜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하락에 하락을 더 키웠던 이런 계기가 됐던 이런 사건이 알려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레버리지를 경계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다시 늘어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이 레버리지 투자, 증시의 변동성, 상승할 땐 더 크게 상승을 키우고 하락할 땐 더 하락의 폭을 키우는데, 이제 앞으로 좀 정상적인 흐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계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유가가 아직까지도 좀 이 높은 레벨에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도 4.675%, 이게 낮아져야 코스닥 시장에 이 자금이 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 주가에 대한 할인을 금리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추가로 하나가 더 늘었는데요. 풋옵션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공시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월 3일 날 조기 상환하게 되는 금액과 원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이 정도 금액이 앞으로 나가게 될 거다. 그런데 8월 3일 날 나가게 될 거고,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는 공시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원금 446억 원 그리고 이자 76억 원 정도 규모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한 가지가 더 늘어났어요. 2회차 전환사채. 원금이 27억 정도 되고요. 나가는 이자가 4억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올해 한 해 동안 5월달 그리고 8월달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합쳐보면은 75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는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1회차, 2회차 전환사채 조기 상환을 목적으로 유무상증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채무상환 자금 중에 이 단기 차입금, 이거는 상환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980억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750억이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해줘야지 이 풋옵션 리스크가 좀 누그러들 수가 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풋옵션 리스크가 없어지려면은 주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주가가 최소 얼마 상승을 해야 되냐? 19,000원 이상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전환 단가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하지만은 주가가 큰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던 주가였기 때문에 매물벽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로 좀 쉽게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19,000원보다 더 올라가서 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전환 청구를 하게 되겠죠. 전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또 어떠한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느냐? 바로 오버행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죠. 오버행이라는 것은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될 수 있는 이 압력, 이게 생긴다라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올라서 오버행 이슈를 달고 다니더라도 주가가 오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루닛이 앞으로 흑자 전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현금이 고갈되는 게 훨씬 더 걱정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될 예정이니까 아직까지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시어스라는 회사 아시나요?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이 시어스라는 회사도요, 주가가 고가 대비해 가지고요, 이 반도체 폭락 그리고 증시 하락, 반도체 쏠림, 여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60%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닛 관련해서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느냐? 이 종목도 의료 AI 기업입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업은요, 매출도 루닛보다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 이익을 내는 회사라는 거죠. 이익을 내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시장 영향을 받아서 흘러내렸다. 이거는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다시 시장이 정상화되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재료가 좀 나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재료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루닛의 주가의 흐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이 주가를 움직였던 이런 내용들이 뭐였었냐면요, 약 33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학회, 학술지 연구 성과 발표, 이 발표가 가장 빈도수가 높았고, 대부분 단기에 주가가 좀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러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회 발표라고 하면은 루닛 인사이트 관련해서는 북미 영상의학회, 유럽 영상의학회가 있고 올해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마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유럽 종양학회하고 미국 면역 항암학회, 이게 또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학회가 몰려 있고, 그리고 학회 발표 시기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주가가 크게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했었던 거 24년도 말이었죠.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업 발표, 이 재료가 굉장히 셌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국가 단위 검진 사업 공공조달 수주, 이게 한 12건 정도 됐는데 반응 강도가 좀 이것도 높았어요. 이거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CDX 관련, 동반진단 관련해가지고 루닛이 좋은 성과 만들어내서 매출도 예상치보다 늘어나고 영업적자도 예상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좀 주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루닛의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대량의 거래를 수반한 그런 주가 상승이 아니었었는데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을 빨리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보면은 앞으로 돈을 버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정상으로 회귀하는 모습,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대부분이 루닛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도 손실폭이 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벤자민이 직접 운영하는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바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 구독하시게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략, 루닛의 심층적인 브리핑 내용 함께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